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제주도 표선면 가시리 주택 분석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무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까지는 다 문제없이 다 정리됐습니다. 낙찰받고 소유자만 명도하면 됩니다. 그 소유자를 명도하는 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비용 그것만 감안하면 되고, 낙찰 이후에 낙찰자에게 인수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지분인 도로, 세 번째 매각 물건이 지분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물건이라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차후에 개발 시에 문제 될 수 있는데, 뭐 거기까지 지금 현재 걱정하면서 이 물건을 사야 될 건 아니기 때문에 분석해서 뺐습니다. 시장 물건, 자, 주변에 나와 있는 매매 호가되고 있는 물건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물건이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된다면 적정 가격은 얼마일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 봐야 경매 입찰할 때 내가 얼마를 쓸 것이다 라고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죠.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런 단독주택 경매 물건의 낙찰가를 산정할 때 만나게 되는 어떤 의뢰인들 보면, 간혹 시장 가치, 뭐 적정 가치, 뭐 경쟁 이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 낙찰 받아야만 되는 특별한 사정을 가진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살아온 집이다. 눈 감으실 때까지 이 집에 살기를 원하신다. 나이 드신 분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는가. 돈이 수억이 들더라도 이 집을 무조건 사서 어머니가 살게 하는 것이 아들로서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간혹 만나지면 이런 분석이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쓰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컨설팅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1억짜리를 뭐 10억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쓰더라도 이 정도 가치니까 어느 정도 모험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판단, 기준이 필요하겠죠. 이 기준은 결국은 시장의 적정 가치, 시장의 현실적인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 호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부르는 값이죠. 특히나 아파트가 아닌 이런 단독주택 물건에는 이 호가의 범위, 그게 천차만별로 큽니다. 물건도 제각각이고, 그 개별적인 그 부동산의 개별성도 제각 다릅니다. 토지의 위치, 건물의 연식, 그리고 그 표준 단가, 부대 시설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해내야 이 물건의 적정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호가되고 있는 가격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죠. 이게 도대체 어떤 물건인지, 정확하게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면서 4억 3천, 6억, 5억 9천 뭐 이렇게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비교적 판단하기 쉬운 위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물건 두 개만 제가 일단 뽑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당 주택 외부라고 되어 있는데 잘 지어져 있죠. 그리고 디자인 어떤 심미적인 부분까지도 감안돼 잘 개발된 집입니다. 자, 여기 뭐 외부의 어떤 자재가 외부의 자재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성능이 있는지, 내부 단열이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런 등등은 사실 이 사진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건축물에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실제로 건물을 개발할 때 있어서 투입되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자, 이 성능은 사실 여기서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외관만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용은 지출돼야만 개발할 수 있는 물건이다를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예상해서 배분법으로 토지의 가치를 뽑아보는 겁니다. 자, 이거 표순면 가시리 인근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 대지 면적은 332제곱미터. 그리고 건물의 면적은 128, 건축 면적은 128.5제곱미터. 연면적은 186제곱미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2019년 10월 11일 개발될 거예요. 이 단독주택입니다. 자, 이걸 똑같이 배분법으로 제가 이제 분해해버리는 거죠. 토지가 100평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56평입니다. 우리는 178평이죠. 그리고 건물은 41평이었습니다.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자, 이 물건은 5억 5천. 토지는 굉장히 작은데
5억 5천이나 호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훨씬 더 새 건물이고, 새 건물인데다가 외관만 봤을 때는 더 돈이 많이 들어간 집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이걸 분해해 보니까, 자, 이 호가하고 있는 이 가격에, 이 호가 가격에 토지는 약 2억 원 정도. 나는 땅값 2억 받겠다. 그리고 건물값은 3억 5천 정도 들어갔으니까 3억 5천 받아야 되겠다. 자, 이거 평당으로 치면 한 200만 원 정도 호가하고 있는 땅입니다. 건물은 3억 5천. 자, 다른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요것은, 이것도 잘 건축된 타운하우스의 그 집 중에 하나. 자, 요것도 요건 4억 3천. 아, 죄송합니다. 4억 300만 원입니다. 요건 표선면 세와리에 있는 킹덤 타운하우스라는 곳이네요. 2층 복층 구조, 야외 테라스, 자쿠지 욕조까지 있고, 세입자가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해보면 토지는 102평. 비슷하죠? 이렇게 한 100평 정도의 토지에 단독주택 하나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고 파는 것이 가장 그 유효한 유효수에 접근할 수 있는 크기의 물건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29평. 자, 우리는 178에 41이죠. 예, 건물은 작고 토지도 작습니다. 그런데 4억 300. 자, 요것도 이 물건의 나름의 개별성에 맞게끔 분해를 해보면 토지는 2억 2천 정도, 평당 한 215만 원. 그러니까 땅값 215만 원 내 받겠다. 그리고 건물은 1억 8천 정도. 예, 건물 1억 8천 정도. 요건 2017년입니다. 자, 이렇게 물건의 그 가격이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근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다 많이 살펴볼수록 점점 더 실질적인 가치에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 물건, 지금 이 시간, 제가 이 물건 입찰하겠다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다 분석하기는 어렵고, 자, 이렇게 한다는 것만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2개만 분석하는 겁니다. 자, 2개만 분석했을 때, 통상적인 그냥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 매도자들의 호가는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땅값을 호가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인근 지역은 뭐 이렇게 예측이 되죠. 그리고 건물은 지어져 있는 그 완성도, 그 디자인 또는 성능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감정평가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으니까 그 많은 걸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려야 될 필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감정평가는 표준집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 감정이 되었다. 공시지가가 얼마니까 여기 있는 땅은 이러한 차이 때문에 얼마 정도 예상된다는 그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되었고,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즉 이 땅이 뭐 1억에 거래됐는데 옆에 있는 이 땅은 뭐 1억 2천에 매매되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하나를 또 그 판단해가지고 이것을 비교해서 결정한 그런 물건이다. 그러니까 땅은 이렇게 평가되었고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되었다. 여기 보면 원가법으로 평가를 했는데 거래 사례 등 다른 감정 평가법을 적용하는 게 곤란하여 주된 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를 생략했다. 건물은 그냥 원가법 하나로 했다 이거죠. 합리성 검토는 안 했다는 건데 사실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주변에 타운하우스가 이렇게 많고 2017, 18, 19년도에 거래가 제법 있었는데 19년도는 없었지만 16년, 17년, 18년 이 사이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왜 합리성 검토를 못하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감정평가서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겁니다. 자, 기준 시점. 본건의 기준 시점은 이 물건의 기준 시점, 이 가격이 얼마라는 판단을 하는 그 시점은 2020년 5월 6일입니다. 5월 6일의 어떤 그 시세다, 감정된 가격이다 이겁니다. 지금의 어떤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2020년 5월 달에 그겁니다. 자, 이 평가할 때 우리가 명확하는 게 뭐였습니까? 1번 토지 있고 2번 건물 있고 3번에 도로 있었죠. 자, 이 1번과 3번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이 3번은 그러면 감정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 쓸모도 없는 것이. 그럼 이거는 비싸면 비쌀수록 입찰할 때 문제가 되겠죠. 예. 이런 땅이 크면 클수록 유찰이 많이 되겠죠.
중요하지도 않은, 내가 개발할 수도 있고 내가 혼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도 아닌데 이 땅의 가치가 굉장히 과하게 감정평가되었고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두 개를 위해서 사는데 문제가 되겠죠. 쉽게 말해서 건빵은 뭐 조금인데 별사탕이 뭐 더 많다,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거 1번 3번 있는데 이 땅 두 개를 평가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뭐 개별 비교치, 이 개별 비교치를 만들m에 있어서 이러한 조건들을 할 때, 자 여기 3번 이 획지 조건에 0.33 인근 대지값의 30%를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거든요. 이거 제대로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꼭 살펴봅니다. 이게 30% 가치밖에 안 돼서 30%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평가사 실무에 보면 이 30% 정도 잘 모르면 그냥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감정평가사들이 뭐 이런 것까지 현장에서 정확하게 현실적 가치를 따져가면서 감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30% 적용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이거라도 적용하면 다행이고요. 만약 이거 적용 안 하면 우리가 알아서 이거 적용해서 그 감정평가의 잘못을 오류를 잡아서 우리만의 가치, 제대로 된 적정 가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근 토지의 지가 수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면서 이 주변에 땅값이 어느 정도 한다 라는 걸 대략적인 걸 부동산 탐문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때 한 가격이 이 가격이다. 실거래가, 현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자, 평당 140에서 165만 원 정도가 시세다. 자, 그러면 이 감정평가사 분석을 하니까 이거는 길게 설명하려면 너무 어려운데 짧게 설명드릴게요. 그 밖의 요인치, 보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과 현실을 어느 정도 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 광역시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 뭐 한 1.5에서 한 2.5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감정평가서를 보면. 근데 제주도는 과거에 막 7, 8도 나옵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 7, 8은 낙찰가. 낙찰가 기준에 실제 공시지가 대비 7, 8배, 많게는 10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보정치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지금 여기서 4.8을 적용했다는 것은 실제 공시지가보다 그 현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땅은 아직도 공시지가 대비 거래되는 가격은 높다. 자, 감정평가서 분석을 해보면 토지가액, 자, 최종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감정해 보니까 이 땅의 가격이 2억 8,600이랍니다. 2억 8,600. 거래 사례 비교를 해보니까 2억 8,900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한 걸로 토지 결정을 해서 2억 8,600 27만 원으로 가격을 본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이 3번 그 토지 지분, 도로 지분, 요게 3,198만 원 정도, 3,198만 원 정도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이 쓸모없는 사실 그 행정적인, 법적인, 공법적인 부분으로 판단하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그냥 마당, 내 집,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쓸데없는 돈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 사실 이거는 공짜로 줘도 되는데 분양하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일단 최대한 챙겨야 되기 때문에 포함시키고,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는, 현실에 살아있는 땅이기 때문에 또 같이 평가를 해야 되죠. 그때 이제 30% 정도만 적용해서 이렇게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대지였으면 거의 1억 정도 하는 땅입니다. 자, 감정평가서의 이제 건물, 건물 여기 보시면 이 건물은 제곱미터당 150만 원 정도의 어떤 표준 단가를 적용했고, 보정 단가, 이거는 이제 설비, 뭐 위생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설비 비용에 제곱미터당 10만 원 정도 포함해서 최종 160만 원을 재조달 원가로 해서 계산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내용연수는 50년으로 본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반대입니다. 자, 아까 사진에 보셨겠지만 이 집 많이 써봐야, 진짜 많이 쓰면 40년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보통 짧게 쓰는 사람 30년 정도.
그래서 한 40년 정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냐. 현실적으로 맞다는 거죠. 그러나 감정평가 또는 뭐 감정원에서 발간하는 그 매년 그 발간하는 건축단가 이런 데 보면 뭐 철근 콘크리트 50년, 내용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론과 어떤 현실의 이 차이는 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보통 이런 물건은 40년 적용합니다. 여기서는 48년 적용하지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37년이죠. 3년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2020년이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건축물 가액은 2억 1천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는 178평입니다. 59평 도로 지분 포함해서 2억 8,600에 감정되었고 건물은 면면적 41평인데 2억 2,700 감정됐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보면 5억이 넘어간 거죠. 5억. 자, 5억이 넘어갔습니다. 이 지금 감정이. 이 토지 평당 가치는 161만 원. 아까 감정평가서에서 조사한 그 주변의 시세 160만 원에 어느 정도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정 가격에 대한 판단. 자, 여러분들은 이 5억이 넘는 이 가격이 맞느냐? 맞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물건의 현실적인 가치, 적정 거래될 가능성이 있는 가치를 판단해 보면 이 도로는 사실 가치 평가해주기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더 들어가는 이런 도로까지 포함된 건데 굳이 이것까지 또 계산해가지고 만약에 분양을 한다면 이거 분양받는 사람은 대단히 불만이 많겠죠. 안 하겠죠. 차라리 이런 거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에 있을 법한 매수자의 어떤 그 감정, 생각을 예측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받는다 생각하고 이 도로는 이 땅의 한 30%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마당으로 쓸 수 있는 아주 그 활용도가 높은 땅이 아니라 이렇게 진입로의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값을 쳐주되 싸게 사고 요거는 삼각형이니까 요런 땅보다 조금만 더 싸게 해주면 살 수 있다. 자, 이렇게 접근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178평이라는 땅 중에 이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략 한 40평 정도 되니까 그것은 3분의 1 정도인 50만 원 정도 가치로 보고 이 제대로 된 이 토지의 건부지는 한 150만 원 정도 적용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1억 9,500. 그리고 이 좁은 땅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정도. 건물은 제가 판단해 보면 대략 한 2억 정도의 가치는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합계하면 4억 1,500 정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적정 가치를 최종 결정을 한다면 대략 4억 원 정도가 진짜 매매한다면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거래 사례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 주택이 거래가 됐었어요. 거래 시점 2019년 5월달에. 그러니까 지금 경매 넘어간 소유자가 2019년 5월달에 이 집을 샀다는 거죠. 그때 거래했던 가격이 3억 8천이었습니다. 이 3억 8천. 이 실거래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178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 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아마 이 가격 플러스 도로 지분 가격이 더 있었을 겁니다. 즉 4억이 조금 넘었거나 4억 부근이었을 거라고 저는 예측하는데 어쨌든 이 도로 지분은 빼고 요것만 나와 있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8평, 연면적 41평, 2017년 건축이다. 그때 3억 8천에 거래를 했다는 거죠. 2019년 차, 2019년 5월에. 자, 이때 거래된 걸 분석해 보면 건물은 약 2억 원 정도, 큰 차이 없습니다. 2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토지는 약 1억 8천 정도. 즉 이거는 평당 150만 원 정도 해당합니다. 제가 예상과 어쩌면 아주 정확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 맞은편에 우리 경매 나온 게 이 집이고요. 요 맞은편에 이 집이 매매됐습니다. 거래 시점이 2009년 3월 달이고 3억 5,510만 원에 거래되었다. 자, 이거 분석해 보면 토지가 98평입니다. 쓸데없는 땅이 빠지니까 딱 쓸만한 땅만 해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98평만 분양받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있다는 거죠. 자, 연면적 41평 똑같습니다. 집이 똑같고 2017년 건축입니다. 똑같이 배분해 보면 건물은 똑같이 2억이고요. 토지는 1억 5,500 정도 됩니다. 요거 계산해 보면 평당 158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는 158. 자, 이 토지는 150. 예,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 실제 수요자들이 생각할 법한 그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판단할 법만한 그런 어떤 그 비교 과정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가치가 이렇게 형성된다. 자, 아주 논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최종 가치를 예상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물건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가치와 가격은 다릅니다. 예, 가치와 가격은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일단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토지의 가치는 대략 2억 원 정도의 가치가 저는 예상됩니다. 건물의 가치도 대략 한 2억 정도. 그래서 합계 한 4억 원 정도가 이 물건의 저는 가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 이제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자, 부동산의 경기, 시장 수급 상황, 그리고 수요 및 투자자 동향, 제주도의 날씨만큼이나 이런 영향이 가격의 영향이 제주도는 아주 큽니다. 경기, 시장 수급, 수요, 투자자 동향. 자, 이런 아주 작용하는 변수들의 변화가 아주 큰 시장이 바로 제주도 부동산 시장입니다. 특히나 이런 타운하우스. 이 투자자, 육지의 어떤 타운하우스는 이 육지의 투자자가 아니면 안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이런 타운하우스를 별로 많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변수의 작용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거래 가격, 자, 이제부터는 가격입니다. 실제 매도자, 매수자가 만나서 협의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도장을 찍는 그 가격이 예상되는 가격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이라는 거죠. 이 예상되는 강의가 저는 3억 5천에서 4억 원 정도 이 사이에 거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건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상 낙찰가는 얼마 될 것인가? 사실 그거는 입찰하는 사람이 분석해서 판단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얼마에 낙찰된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이런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어제 이 물건을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때 보니까 하루에 이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겠죠. 148명 정도가 이 물건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최근 2주 동안의 평균이 129명. 그러니까 최근 2주 동안 129명이 계속 조회를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물론 처음 보는 사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반복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인데 최근 2주간 이 물건의 조회 동향을 보면 29일 어제죠. 어제는 30일이고 그러니까 29일 데이터를 보면 대략 한 180명 정도 한 180명 정도가 조회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제가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29일 자료까지 이제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이 정도. 예. 아마 입찰할 때까지 평균이 한 15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보는 겁니다. 이 중에 일부가 입찰 들어갈 거예요. 뭐 최소한 한 10명 정도 들어가겠죠. 예. 예, 이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 예,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이 되겠다. 자, 이게 이제 입찰자들의 어떤 그 머릿속에서의 어떤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를 높게 보는 사람일수록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겠죠. 예, 그 사람이 낙찰을 받는 겁니다. 즉, 바꿔서 말하면 많이 쓰는 사람은 4억까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적게 쓰는 사람은 3억 5천. 자, 이 사이에 낙찰될 가능성도 있고 높습니다. 아니면 뭐 이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떤 조회 동향으로 봤을 때는 이 3억 5천 정도는 무난히 갈 것 같다. 자, 그 사이에서 결국은 이 물건의 가치를 높게 보는 사람, 반대로 말하면 욕심이 좀 적은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설명이 길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복잡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길 수도 있는데 온라인에서 이렇게 길게 수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답변하고 수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